유형책 가볼게요. 다음 장이 활용인데 일단 활용은 오늘 시간 봐서 정한되면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할게요. 자, 페이지는 40쪽입니다. 저희 책에는 여기 스타트에는 한쪽밖에 안 되는데 유형책에는 제법 유형들이 존재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날선 유형 10번 보시면요. 뭐 이제 저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지만 보통 책에서 이런 걸 좋아하잖아. 자, 위에 보시면 저희 약간 날선 유형 스타트가 전부 다 이런 식이었죠. 첫 번째 유형이 뭐다? 밑을 갖게 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느낌 오세요? 얘네들 전부 다 밑을 뭔가 갖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시죠? 뭔가 다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저희 전략은 뭐다? 여기 써있죠. 밑을 갖게 한 다음에 누구끼리? 여기 있는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수끼리 비교. 그냥 같으면 같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지수 쪽은요. 로그든 지수든 밑을 먼저 갖게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는 그냥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는 풀게 될 겁니다. 알겠지? 자, 이제 오른쪽에 날선 유형 11번은요. 아까 저희 스타트에 있던 어떤 특별한 모양이 반복되는 문제. 즉 이때는 전략이 뭐다? 치환을 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 조건 보이세요? 자, 이 조건을 꼭 빼먹지 말고 체크해 줘야 됩니다. 지수는요. 항상 0보다 크게끔 나옵니다. 지수 함수는. 그래서 요 조건까지 체크한 다음에 풀면 되겠죠 뭐. 이제 보시면 눈에 보이세요? 뭔가 치환할 만한 애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뭔가 치환할 만한 건덕지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여기도 뭔가 치환할 만한 건덕지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이제 치환할 만한 건덕지가 아마 보이는 문제는 좀 이제 그런 안목을 키우시라는 거야. 이 치환은 이제 뭐 항상 나오잖아. 항상 우리 로그에도 치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환은 뭔가 가만 보시면서 뭔가 공통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치환을 항상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이제 요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저희 스타트에는 없는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가 또 굉장히 핫한 문제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자, 필기해 보세요. 우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이렇게 어쨌든 뭔가 모양이 있을 때 결국 뭐 이런 거잖아. 여기 네가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방정식은요.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똑같아야 돼. 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는이잖아. 어쩌면 일반적인 어떤 방정식의 풀이인 거죠. 꼭 지수가 아니어도 결국 같다는 거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쩌면 이번 유형 12번은요. 자, 요것도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자, 필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뭔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즉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이게 다른데 같게 만들 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야. 특별히 지수에는. 자, 그게 언제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하는 필기를 좋아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를 밑, 여기를 지수라고 부르잖아요. 요가 밑과 지수 자리에 그런 예외적인 어떤 숫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밑이 만약에 1이면 꼭 지수가 같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밑이 1이면 여러분들 지수가 3이든 5이든 항상 같아요. 자, 이런 예외가 존재한다는 거야. 다시 이 세모 자리는요. 지수가 여러분 0이면요. 밑이 달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느낌이 안 올까봐 간단하게 예시를 좀 써드리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이 경우는요. 지수가 달라도 같아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같다는 다 같아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시라는 거야.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얘네 둘은요 밑이 다르지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유형 12번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1번, 2번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달라도 같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290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막 밑자리에도 x가 있고 그래요.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같다도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다 같으면 물론 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혹시라도 저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빼먹지 말고 세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이제 요 예외를 체크하지 않은 친구는 왜 이 문제가 모든 근이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것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저게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저게 되면요 걔도 정답으로 가져갈 겁니다. 알겠지? 아무튼 얘는요 뭐 그런 유형이다. 딱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냥 풀려요. 이런 유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가끔 예외적으로 달라도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럴 때예요. 자, 혹시 290번 문제 290번 문제 동우가 혹시 뭐 정답 나온 거 있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x의 합은 얼마게요? 몇 번? 3번? 이 맞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드려 볼까요? 자, 이 문제를 처음 봤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밑과 지수끼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밑을 보시면 요거죠. 요렇게 두 개. 지수를 보시면 이거고 지수가 같네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같다는 뭐야? 이것도 같으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거 하나는부터 구한다는 거지. 이거 하나는. 근데 이 문제는 그럼 정답이 2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외적인 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그 예외적인 게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요? 첫 번째 예외는 밑이 1이 될 때야. 근데 이번 문제는 요 자리가 이미 3이라고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밑자리가 1 되는 건 안 됩니다. 이 문제는요. 그럼 어디가? 요 지수 자리가 뭐가 되면? 빵이 되면 요것도 돼요. 그게 얼마다?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모든 근의 합이다라는 거야. 실제로 x에 1 넣어보시면요. 밑은 다르지만 결국 둘 다 1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예외를 체크할 줄 아니. 자,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실 때는.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다요. 좀 여기 유형의 특징 중에 한 개는 밑자리에 x가 막 들어간 식이 나오는데 일단 최대한 밑을 갖게 하신 다음에 최대한 간단히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같다도 이용하되 이제 특별히 이제 밑인 1일 때 지수는 0일 때는 예외적으로 같을 수가 있어요. 그 예외를 꼭 빼먹지 말고 체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두 문제는 비슷한 문제야. 이거 별 3개 아닙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시계 보면 할 거 있잖아요. 할 거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13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뭐 보이잖아요. 연립.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때마다 이런 연립 방정식 관련 문제도 이제 지수의 탈을 쓰고 막 로그의 탈을 쓰고 나와요. 뭐 그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얘는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힌트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치환을 하세요. 뭐 쟤를 x, 뭐 얘를 y, 혹은 얘를 a, 얘를 b라고 두면 좀 간단해지면서 연립 문제로 샥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거 넣어서 x, y 구하는. 그래서 뭐 얘는 그냥 하고 싶잖아. 딱 보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공부할 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게 해요. 뭐 이거 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그리고 지수 쪽을 잘해나 로그 쪽은요 문제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단지 껍데기만 로그로 바뀌어요. 껍데기만. 자, 문제 스타일을 이해해 보세요. 연립 방정식 콜라보입니다. 자, 이 문제 혹시 준영아 뭐 정답 나온 거 있어? 한 1분 50초 드렸거든요. 뭐 할 거 하다 보면 아마 뭔가 나오긴 할 건데 혹시 준영이 뭐 나온 거 있어요? 2번 볼까요? 오케이 그거예요. 봤는데 연립 문제래. 여기가 좀 불편해. 이거를 간단히 할게요. 너를 A라고 할게, 너를 B라고 할게. 그럼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치환할 수 있죠. 다시 3x 자리에 A 넣고요. 5y 자리에 B 넣어보시며 위의 식은 5a 빼기 3b는 60이 되고요. 자, 밑에 식은 자 암산할게요. 암산하려고 그랬는데 5b 마이너스 3a는 44다. 요거 두 개 여러분들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가감법 써볼게요. 자, 위의 식에다가 3 곱하고 밑에 식에다가 5 곱해서 순서 바꿀게요. 두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더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16b는 400이 나오네요. 이거 맞죠? 그럼 b 값이 얼마 나온다? 25 나오네요. 자, b 값이 25 나오면 하나 대입해서 a 값도 구해올 수 있겠네요. a 값은 27 나옵니다. 자, 치환의 끝은 항상 원래 걸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3의 3제곱이니까 x값 3 나오게요. 얘가 5의 제곱이니까 y값 2 나와서 두 개 더하는 문제겠죠. 그냥 치환 문제예요. 그냥 치환에다가 연립을 끼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자, 다음 차 가볼게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야. 딱 보시면 치환할 게 보이잖아. 치환 쭉 해서 놀다 보면 풀립니다. 아시겠죠? 이번 문제도 별 3개 인정 못하니까 자, 이런 거에 제발 주눅 들지 마. 나는 차라리 이게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없으면.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296번 볼게요. 자, 유형 14번까지가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스타트랑 다르게 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아까 앞장에서 본 예외적인 유형, 연립 문제, 그리고 이 문제까지. 자,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 잠깐 읽어볼 시간 드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일단 읽어보시면 뭐 할 게 좀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항상 말하지만 수학은요, 할 게 보이면 하세요. 웬만하면 그 문제일 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가다가 막히면 막히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왜 막히지? 거기만 뚫으면 돼요. 거기만. 오늘 많이 봤던 상황이잖아. 이제 너네가 할 게 있어. 근데 할 게 있는데 그 다음이 안 막힐 거야. 뭐 하라는 거지? 자, 그 다음을 제가 필기해 드릴 테니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처음 봤지만, 자, 처음 뵙겠습니다. 할 게 보이죠? 우리 오늘 이제 요런 상황 많이 나와가지고, 저만 그래요. 치환하고 싶네요. 자, 그랬더니, 이게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네 지금 치환을 다 하고 왔을까요? 자, 뒤에 읽어보시면 두근이 나와 있지. 자, 이 두근은 당연히 x 값이 이거이다. 이런 말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지금 이제 t를 쓰기로 했거든. 그럼 이 근도 치환을 해서 와야 된다. 자, 이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 근도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x에다가 알파 넣으면 치환이 돼요. 즉 t 입장에서는 2알파 제곱, t 입장에서는 2베타 제곱이 근이라는 거예요. 뭐뭐라고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멘트를 보시면 두근을 뭐뭐라고 할 때 보통 요 문제가 무슨 문제다? 제가 고1 당시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멘트라고 말했죠. 우리 얼마 전에도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근계수를 쓸 때 요런 멘트가 나와요. 두근을 뭐뭐라고 할 때. 자, 두근을 뭐뭐라고 할 때. 특히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둘 중 하나야. 판별식 아니면 근계수. 자, 어쨌든 근계수 멘트가 나왔으니까 뒤도 보지 말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 합칠게요. 두 개 곱한 거니까. 그리고 계수로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b, 계수로 구해보시면 a분의 c가 나오는데, 자, 마지막에 묻는 걸 보시면 아하, 이 문제는 얘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아시죠? 우리가 1 나올 때는 뭐 언제밖에 없다? 0제곱일 때예요.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필기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 근계수 골라봅니다. 그러니까 막상 치환해 봤더니 2차 방정식이네.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들이 근도 치환해 와야 돼요. 이렇게. 자, 치환하는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x에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으시면 그게 새로운 요 t에 관한 방정식의 근인 거예요. 그래서 치환해 온 다음에 근계수까지 가는, 자, 그런 흐름 되겠습니다.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위에 있는 297번은 한번 비슷한 문제니까 숙제로 풀어보시고, 자, 298번 안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298번 있지? 이 문제는 너무 과감하게 지우지 말고 패스라고 쓸게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문제 푸실 때 필요한 고1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고1 때 저랑 초반부에 수학 상할 때 제가 이걸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 필요한데, 요게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육과정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육과정 외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가끔 책에 따라서 뭐 이제 보통 이제 학교 교과서는 없고요. 보통 이제 문제집에는 이게 한두 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당장 교육과정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얘는 넘어갑시다. 알겠지? 자, 일단은 넘어가고, 제가 다음번에 우리 요 근래 종종 풀고 있는 그 교사용 문제 있잖아. 만약 거기에 수록이 돼 있다면 그때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형 15번 가볼게요. 자, 이제 부등식 관련 유형이고요. 자, 아까 방정식과 마찬가지 순서로 처음에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저희 날선형 스타트에 있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을 같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는. 그런데 뭐를 주의해라? 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꼭 체크해 줘야 돼. 그거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증가할 때는 그대로 간다며 감소할 때는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 장 가보시면 마찬가지야. 딱 봐도 밑을 같게 할 수 있겠죠. 밑을 같게 할 수 있겠죠. 얘도 밑을 같게 할 수 있어요. 아닌 척하는 문제 항상 간단히 해보세요.
자,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나마 뭔가 좀 어려운 척 하는 것 같아서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303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1분 50초. 자, 2분 드릴게요.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항상 말하지만 뭐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항상 그런 게 보이면 걔를 해봐. 그러니까 좀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와, 정말 그러니까 좀 도덕 시간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수학은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뭔가 끝까지 해보는 거지 끝까지. 근데 웬만한 문제는 너네가 이제 그 기본기가 잘 잡혀 있으면요 웬만한 문제가 풀려요 진짜로. 어려운 문제는 그 좀 그냥 어려운 포인트가 딱 하나 있으면 막힐 때도 있지만 웬만한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소위 너네가 보통 막 생각하는 2등급, 3등급까지는 어쩌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1등급은 좀 예외긴 해. 사실 1등급은요. 선생님이 일부러 변별력 문제를 넣는단 말이야. 우리가 이번 시험에도 그랬잖아요. 그치?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 자, 30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읽어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렇네. 일단 뭐 그렇대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밑을 같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기억부터 볼까요? x가 여기 사이면 fx가 0보다 크다. 사실 이거를 건드리긴 좀 애매한데 이제 뭐는 할 수 있겠다. 이거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거야. 자, 뭔가를 해볼게요. 위에 여러분들 fx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자, 이제 여러분들 얘를 한번 이항해서 밑을 2분의 1로 같게 할 수 있겠죠. 조금 암산할게요. 자,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밑이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 놀아보시면요. 보이세요? 자, 요런 결론이 생겨요. 즉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결론적으로 f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같은 말이 뭐다? x가 3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는 말은요. x가 3보다 작다는 얘기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어쩌면 마지막 포인트는 오랜만에 나온 명제 관련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요 자리를요 이제 이렇게 보시라고요.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과연 참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라는 말은요. 기억나? 이 명제가 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요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포함될 때 참이라 불러요. 근데 앞에 있는 건 1부터 2까지인데 뒤에 있는 건 3보다 크잖아요.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맞나요? 저희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정답이 4번인가요? 이게 왜 문제가 이렇냐?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요. 자, 이거 미리 구해놨죠. 자, 작을 때는 잠깐만요. 나 잘못 가져왔다 여러분들. 잘 가져왔는데. 작을 때는 요거죠. 그리고 돼요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자, 클 때는 여러분 요거였죠. 이거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 오세요? 지금 제가 푼 풀이는요, 그냥 뭔가 일단 할 걸 해봤어요. 할 걸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약간 그 집합에서 참인 게 뭔지. 뭐뭐이면 뭐뭐이다 명제니까 P이면 Q이다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로 확인하는 거야. 앞에 있는 게 뒤에 포함되면 참인 거고요. 앞에 있는 게 뒤에 포함 안 되면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거짓이 됩니다. 나머지는 참이겠죠. 포함되니까요. 근데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요. 기억만 끝나면 정답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날선형 16번. 자, 부등식은 유형이 몇 개 없습니다. 딱 두 개, 이렇게 두 개인데 밑을 같게 하던가. 두 번째는 똑같죠. 치환 관련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07번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해보자 그냥. 자, 치환 관련 유형은 어디에도 있는 유형이야. 특히 수학 1에서는 치환 되게 좋아해요. 우리 뒤에서 로그 함수로 가도 그렇고 저 뒤에 삼각 함수로 가도 치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치환은 어쩌면 특별하게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뭔가 공통인 게 있는지 그 촉을 좀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일단 오늘까지 해서 지수함수 그냥 끝낼게요. 뒤에 그 활용도 우리 얼마 전에 활용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얘도 좀 쉬우니까 빠르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보통 이제 틀리는 비법이랄까요? 보통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잘 배웠어. 잘 배워가지고, 쌤 뭔가 이게 관련이 있어 보이니까 3x를 피기하지 마세요. 많이 틀리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요. 근데 사실 잠깐만요. 이게 나쁜가? 사실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가자. 괜찮네요. 자, t의 범위는 생기죠.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전개해버리면 3차 부등식이 나와. 참고로 여러분 3차 부등식은요. 나중에 2학기는 돼야 배웁니다. 그럼 뭐 푸는 문제냐. 자, 어쩌면 요거는 이제 따라간 거야. 여러분들이 검정 색깔로 그냥 쭉 뭔가 보이니까 했어요.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얘가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혹시 되는 거 보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식이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끝내냐면요. 결론적으로 요 자리가 자, 지금 t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t 플러스 100은요. 100보다 크겠죠. 얘가 0보다 크니까.
즉 어쨌든 100보다 큰 관심 없고요. 양수일 거 아니야. 이 자리는요. t값이 뭐든 간에 항상 양수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 포인트 하나만 기억할게요. 얘는요. 그냥 어떤 고정된 숫자처럼 취급이 가능해져요. 즉 얘를 양쪽에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쌤왜 나머지는 나누면 안 돼요? 나머지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요런 애들은요. t값에 따라서 양수이기도 하고 음수이기도 해요. t가 8일 때는 음수고 t가 12면 양수라서 얘는 함부로 못 나눠. 그리고 얘는 항상 양수, 항상 양수. 즉 그냥 어떤 고정된 양수, 숫자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양쪽에 나눠버려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겠죠. 요거를 푸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원래 t자리에다가 원래 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문제는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야. 쌤 안 풀리는데요. 모든 자연수에 몇 개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되는 게. 몇 개 없을 거 아니야. 뭐 x가 4부터 되겠네요. 3 되구나. 3. x의 제곱은 9니까 3, 4 밖에 안 되네요. 3의 4제곱 81이니까요. 이 노가다 나쁜 게 아니야. 이번 문제는 여기서 더 안 돼요, 여러분들. 약간 노가다 해서 자연수 구하면 되겠죠. 정리해보세요. 자, 요 포인트가 이번 문제 별 3개인 이유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못 풀어요, 문제를요. 못 풀고, 자, 우리가 t가 양수란 걸 알고 있으니까 t 플러스 100은 뭔진 몰라도 항상 양수야. 그럼 쟤는 그냥 고정된 숫자처럼 취급해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나머지 왼쪽 두 개를 못 날려. 왜? 양수를 몰라서. 얘는 날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날린 다음에 이제 푸신 다음에 마지막엔 더 안 되는데 또 어떤 친구 막 더 하려고 그래. 더 안 돼,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래서 요게 되는 자연수니까 자연수 강한 조건이잖아. 몇 개 넣어보시면 몇 개 없다는 거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할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부등식 관련 유형인데 요 유형은 여러분들이 또 별표 하나 치고요. 자, 이번 별표의 의미가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 자, 좀 어렵고요. 제가 어려운 문제는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려요. 자, 제가 이제 풀이를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해볼 건데, 자, 흐름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약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제 보통 어렵다는 거는 좀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잘 피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08번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이런 거를 많이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밑줄 그어보실래요? 보통 이 문제 여러분 사실 기억나세요? 이거 이멘트가 많이 나와. 어떤 부등식 문제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였냐면 결론적으로 판별식 문제였고요. 이 판별식이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원래 그 2차 함수 에서 어떤 고차를 통해서 판별식으로 설명을 했고 결국 나중에 외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보통 판별식이 음수였죠. 그치? 자, 그거랑 콜라보된 문제인데 일단은 부등식의 모양을 보시면 2차 부등식은 아니야. 지금 당장은.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봤네요. 딱 냄새 나시죠? 치환을 딱 하면요. 자, 이 문제가 뭘로 바뀐다? 2차 부등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자, 아직 치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원래는 자, 모든 실수 x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요. 치환을 해오시면 자, x는 모든 실수지만 자, 오늘 몇 번 말했습니다. t는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0보다 큰 쪽만 돼요. 즉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바꿀 건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2차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항상 돼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범위 어쩌면 가위가 생겼는데요. 가위가 생기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단순한 판별식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가위가 없을 때는요. 어쩌면 단순한 판별식 문제일지 몰라도 가위가 있는 경우는 주의하세요.
가위가 있는 경우는 단순하게 판별식 문제로 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자, 뭐 어떻게 푸느냐?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함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1 때 이거 뭐 얼마 전에 제가 말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판별식 문제 풀 때 우리 고1 때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 봐봐. 이렇게 배웁니다. y는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함수로 갑니다. 함수로. 자, 함수로 갈 건데, 자, 이번 문제는 뭐가 있다? 가위가 존재해요. 가위가. 자, 가위가 있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걸 한번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를 2차 함수라고 보신다면요. 자, 아래로 볼록이죠. 그 여러분들이 K를 몰라도 뭐는 알 수 있어요? 요 꼭지점의 T값은 알 수가 있잖아. 즉 꼭지점의 T값이 얼마예요? 5거든요. 그치?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뭐 Y값도 자, 제가 좋아하는 필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요.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약식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뭐가 존재한다? 여기에 가위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가위로 싹둑 자르겠습니다. 자, 0보다 큰 쪽이니까 어디?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이 빨간 색깔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 색깔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얘를 그릴 차례인데,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저는 지금부터 여기 오른쪽에 있는 X축, 즉 Y는 0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야 돼? 요 빨간 색깔이 얘보다 항상 위에 있게끔 그려야 돼요. 즉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항상 위에 있으려면 느낌아 언제? 요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요런 식으로. 즉 요렇게 되면 제일 베스트겠죠. 빨간색이 항상 위에 있잖아. 근데 이번 문제는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항상 위에 있던가 같던가 이것도 된다는 거야. 이 같은 것까지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순간 항상 위에 있지 않잖아. 이게 이제 고1 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원래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이제 가위가 없는 문제는 그냥 단순한 판별식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기서 부등식이 생깁니다. 자,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한번 필기해 보세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자, 요게 조금 어렵고, 자, 이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처음은요, 오늘 매번 하고 있는 그 작업이야. 일단 식을 가만 봤는데 치환할 게 보이잖아. 치환합니다. 치환할 때 저 x로 치환해서 와야 돼. t의 범위로. 근데 이제 지수 함수니까 t는 0보다 크겠죠. 그게 가위가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가위가 생긴 바람에 얘는 단순 판별식 문제가 아니라 약간 함수의 관점으로, 즉 그래프 문제로 가봐야 됩니다. 보통 그리는 순서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먼저 그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x축, y축 그리지 말고 개형만 약식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가위를 싹 자른 다음에 이제는 보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x축을 그릴 차례인데 어떻게? 이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게끔 여러분들은 그리셔야 됩니다. 즉 옮기다 보면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상황일 때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부등식이 생겨가지고 끝나는 문제예요. 자, 밑에 있는 309번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거의 완벽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309번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309번 한 번 더 푸시면서 요 흐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치환해 보시면 2차 부등식 문제인데 가위가 있는 문제라 단순 판별식 문제가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서 함수의 관점으로 가는 문제예요. y는 항상 위에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간단히 그려보시면 아, 요런 부등식이 생기겠구나 가 보일 겁니다.
자, 2분 드렸고요.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설명을 해볼 테니까 혹시 아직 다 못 푼 친구는 이제 푼 데까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요게 이제 예로부터 그 부등식 관련 판별식 멘트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된다. 그리고 이제 식을 보시면 보이죠? 치환할 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치환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얘를 뭐 t라고. 그리고 지수는요, 계속 강조합니다. 치환하는 순간 원래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환해 보시면 약간 암산할게요. 자, 이런 식의 어떤 2차 부등식이 생겨버리고요. 자, 원래는 모든 실수 x였는데 t 입장에서는 0보다 큰 것만 되니까 이런 가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얘를 풀어야 되는데, 자, 부등식 문제지만 부등식으로 풀 힘이 없다는 거야. 이때 우리가 고1 때 뭘 배웠다? 부등식 문제를 함수의 관점으로 푸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배웠다? 각각을 y는 즉 함수로 간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가 되고 한번 약식으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볼로 t 값이 4일 때 y 값이 k 빼기 4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뭐가 있다? 가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위로 잘라보시면 되겠죠. 자, 가위로 잘라보시면 0보다 큰 쪽이니까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 왼쪽은 사실상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 2차 함수를 그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그릴 차례인데 여기 있는 y는요, 얘가 이제 같은 말의 x축이죠. 얘를 그릴 차례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돼? 항상 요 주황 색깔이 위에 있게끔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그림이에요? 뭐 이런 그림 아닐까요? 이런 그림?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지 얘가 항상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리고 이번 문제는 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만 있어야 돼요. 크기만 해야 돼. 같다는 안 된다는 거야. 자, 요 부분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게,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다? 5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요게 이제 아주 또 유명한 문제고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한 번만 이해를 좀 해보시라는,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비슷한 느낌이니까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311번 가볼게요. 원래라면 스타트에 있는 문제 풀어야 되는데 뭐 개나 얘나 똑같은 유형이니까 한번 오른쪽에 활용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필기한 한 적 있죠. 활용은 크게 둘 중 하나다. 첫 번째는 식이 있는 활용, 311번. 두 번째는 식이 없는 활용, 312번. 한번 두 가지를 연습해 보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311번입니다. 식이 있는 활용입니다. 자, 식이 있는 활용은, 자, 풀면서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식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에 보신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자들의 역할을 빠르게 알아와야 됩니다. 무슨 자리인지. 그리고는 보통 대입하는 문제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식이 있는 활용은.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아마 막 이제 밑에 뭐 대입할 자리가 막 있을 건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식이 있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할 줄만 알면. 보통 문제는 식이 없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필기했던 그 특유의 필기가 있거든요. 사실 오늘도 저희가 지수 함수지만 지수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얼마 전과 풀이가 비슷해요. 식이 있는 활용이.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가시면 식이 없는 것도 우리 해본 적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학원에서 할지는 주말에 결정될 것 같고요.
이어서 로그 함수가 할 건데 지수 함수로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했던 그런 유형도 뭐 로그처럼 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일단은 끝나겠네요. 로그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 예비 고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방학 특강 같은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데, 근데 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사실 수업 시수가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속도면 이 방학 동안 저희가 한번 다 보고자 하는 계획인데 그게 좀 생각보다 틀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제가 좀 시간 봐서 뭐 특강을 하든 보충을 하든 어쨌든 좀 뭔가 좀 시간을 좀 저희가 좀 할애를 좀 더 할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느리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에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요. 자, 한번 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일단은 쭉 스캔해봐. 뭐가 보인다? 식이 있네? 그럼 감사합니다 하세요. 자, 지금부터 얘네들의 역할을 좀 알아볼게요. P는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기압이랍니다. 간단하게 쓰세요. K는요, 상수. 보통 상수란 말은 밑에서 K를 구하게끔 시키기도 하고요. 그냥 어떤 고정된 숫자라고. 자, 이 말은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고정된 숫자라고. 뭔지 모르지만 어떤 고정된 숫자예요. 얘는 이제 바뀌는 변수가 아니에요. X, Y처럼 바뀌는 애가 아니라 그냥 어떤 고정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A는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얘도 약간 어쩌면 변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영어보다 큰 어떤 고정된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자, 여기 H도 변합니다. 고도입니다. 즉 이 식을 굳이 말하자면 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면 고도라고 하잖아요. 고도에 따른 기압의 관계식이야. 어쩌면. 즉 H에 고도를 넣으면 그때마다 기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K랑 A는 뭔지 몰라요. 어떤 숫자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발 고도가 8km인 점의 기압은 이거 대입하세요. 자, 기압 자리에 360, 고도 자리에 8 시간아. 해발 고도가 이거에 기압이 이거고. 자, 대입하세요. 자, 느낌 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다. 이론상 연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상 연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양쪽을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네요. 나눠보시면 왼쪽은 9, 오른쪽엔 A 24제곱분의 A 8제곱. 즉 계산해보시면 A의 얼마죠? 마이너스 16제곱인가요? 즉 우리한테 요런 식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요런 식. 자, 그리고 요 식을 가지고 오시면 뭐도 구할 수 있다? K도 구할 수 있긴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 식을요, 같은 식인데 A 16분의 1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양쪽 식을 역수추해 보시면 A 16제곱은 9분의 1이고요. 그러면 A 8제곱은 3분의 1이겠죠. 근데 이 자리가 A 8제곱 자리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K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K 값이 얼마다? 1080입니다. 근데 A 값은요, 사실은 더 구하기 힘든데 이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식으로 남겨주세요. 아마 A를 정확히 안 구해도 괜찮은 문제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거 볼게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해발 고도가 X일 때 이거다. X가 하는 문제 대입하세요. 자, 기압 자리에 120 루트 3. 자, K는 방금 제가 구했죠. 사실 K도 어쩌면요, 이거 굳이 일단 쓸게요. 그냥 구했으니까. 자, A는 제가 안 구했으니까 A라고 두고 X제곱 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 양쪽에 1080 나눠보시면요, 요게 약분이 되나? 되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A를 안 구하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다. A를 구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너는 이번에 이거 배웠잖아요.
분수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즉 A 값 구하는 문제가 맞네요. 근데 어떤 문제는 A를 안 구하고도 풀 수 있기도 해요. 어떤 문제는. 자, A를 구하신 다음에 A 자리에 얘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느낌은 요게 여러분들이 밑을 3으로 동일할 수 있잖아요. 요게 3의 2분의 1제곱, 요게 3의 제곱이니까 두 개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 라고 두는 오늘 배운 방정식 문제로 바뀐다는 거. 자,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했지만 어쨌든 이론상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로 연립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K값, A값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역시나 대입해서, 식이 있는 거는 항상 말하는 대입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312번까지만 할게요. 자, 3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312번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거 저희 얼마 전에 제가 그 했던 필기 기억나? 뭐 1시간, 2시간, 뭐 X시간. 어떤 규칙성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증가 감소였는데 뭐 4% 증가한다. 약간 그런 느낌과 유사하게 필기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왜 그때도 그게 지수관료 활용이었고 얘도 지수관료 활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수든 로그든 그 제가 했던 필기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게 보통 쉽게 풀려요. 비슷해요, 하는 게 항상. 저희 스타트에는 이거 문제가 두 개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식이 있는 활용은 없고요. 하나 있나? 아, 식 있는 거 하나? 둘 다 식 있는 것 같은데. 뭐요 이거? 일단은 뭐 식이 있는 활용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식이 있는 거는 식을 보시면 되고, 식이 없는 거는 식을 만들면 되는데 얼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할 겁니다. 자,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식이 없잖아. 좀 잘 읽어봐야 돼. 자, 조약품 A랑 B가 있는데요. 자, 각각 요만큼 주사했다. 어쩌면 요게 뭐야? 처음이 나와 있는 처음. 자, 제가 앞에서 이런 필기한 적이 있죠. 자, A가 B가 있어요. 처음 주사를 했는데 A는 0.75g, B는 384g을 주사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넣었죠, B를. 근데 이제 A라는 약품은요, 자, 읽어볼게요. 1시간마다 3분의 1배가 돼요. 즉, 좀 줄는데 3분의 1만큼 줄어. 근데 B는 1시간마다 6분의 1만큼 줄어요. 훨씬 빠르게 줄어요.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제가 앞에서 이런 필기 기억나? 1시간 뒤에는 A에 얼만큼 있을까라는 거야. 1시간마다 3분의 1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닌가요? 즉 0.25g 남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B라는 친구는 1시간마다 6분의 1배가 돼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느낌 안 오시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2시간째에는 요 앞에 거의 3분의 1배가 돼요. 자, 느낌 와? 제가 앞에서 이런 필기 한 적 있죠. 얘도 앞에 거의 6분의 1배가 돼요. 자, 이제 규칙성이 보이시나요? 자, 이번 문제는 몇 시간 후,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시간이니까 x 시간이라고 두고 점점점점 x 시간으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규칙이 보이니까 요 자리가 x제곱이겠죠. 얘도 규칙이 보이니까 요 자리가 x제곱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계산을 할 건데, 자, 이번 문제는 누가 B의,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A의 농도가 B보다 이상이 되는 것. 즉, 뭐다? 요게 되는 거. A 농도가 B보다 이상이 되는 것. 처음에는 B가 훨씬 많이 넣었지만, 작아지는 게 B가 훨씬 빨라서,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요, A가 더 많아질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관련된 무슨 문제? 보등식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지수 관련 보등식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똑같죠. 이제 최대한 가지고 노시면서 아마 밑을 갖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필기가 지수 쪽, 심지어 로그 쪽에도 이렇게 필기 보통 해요. 그래서 요 필기를 기억하세요. 식이 없는 활용은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지수로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요. 처음이 있고, 처음이 없는 문제는 제가 말했죠. 뭐 아무거나 A라 두시면 돼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N시간 이렇게 몇 개 하다 보면 규칙이 있을 거야. 그래서 확장해서 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방학도 있고, 자, 사실은 숙제가 절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더 풀어봐야 됩니다. 더 풀어봐야 됩니다. 자, 스타트는요, 40쪽까지입니다. 자, 오늘 지수 함수까지 끝냈고요. 스타트에 있는 활용 문제는 방금 했던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40쪽까지고요. 자, 저희 유형책도 뒤에 있는 기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47쪽까지고, 여기도 그닥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다 올려준 건 좋은데 꼭 틀린 문제 오답 확인해 봐. 만약에 질문이 더 있는 친구는 끝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